몇십 년 만에 만난 동창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동창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요.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세가 된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손주를 처음 본 기쁨에 들떠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태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첫 손주였거든요. 며느리 진통이 20시간이나 계속되어서 저희 부부도 집에서 밤새 기다렸는데 드디어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솔직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손주라는 존재가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줄 몰랐거든요. 아이를 보러 병원에 간 날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본 그 작은 생명체가 바로 우리 핏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조리원에 있는 2주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안심이 되더군요. 저희도 매일 조리원에 가서 손주 얼굴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고요. 아내는 벌써부터 우리 손주가 제일 예쁘다며 다른 아기들과 비교하기 바빴습니다. 문제는 조리원에서 나와서부터였어요. 아들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생아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더라고요. 아들은 회사에 가야 하고 며느리는 출산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힘들어하고 특히 밤에 아기가 울면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3시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아기가 계속 울어서 못 자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가 완전히 지쳐 있더군요. 며느리는 뒤에서 울고 있는 소리까지 들렸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아들 집에 가봤더니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아들은 회사 가기 전인데 비틀비틀하고 집안은 아기 용품들로 어수선하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아내와 상의해보니 아내도 손주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더군요. 여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애들이 어떻게 버텨요? 당장 내려가서 도와줍시다. 그래서 급하게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경기도에 내려가서 한동안 지내기로 한 거죠. 서울 집에서 통근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예 그 동네에 월세방을 구하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급하게 알아봤더니 마침 아들 아파트 같은 동에 월세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증금도 적당하고 월세도 괜찮아서 바로 계약했습니다. 사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너무 급하게 이사를 간 거였어요.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평소 입던 옷들도 별로 가져가지 못했죠. 서울에서는 그래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아기 돌보는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 옷 입는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첫 주부터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신생아는 2-3시간마다 분유를 먹어야 하고 기저귀도 수시로 갈아줘야 하고 특히 밤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기가 울면 아내와 제가 번갈아 가며 안아주고 달래주고 분유 타주고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아들은 직장이 바빠져서 제대로 육아휴직도 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 부부가 주 양육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옷차림도 편한 것 위주로 입게 되더라고요. 평소 즐겨 입던 정장이나 깔끔한 캐주얼 옷들은 다 서울 집에 두고 온 상태였고 가져온 옷들은 집에서 입던 편한 옷들 뿐이었거든요. 운동복, 추리닝, 오래된 티셔츠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외출할 때는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손주 돌보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대충 입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머리도 제대로 못 감는 날이 많았고
화장은 아예 포기한 상태였죠. 그래도 처음에는 손주 돌보는 거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아기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하고 나니까 외모에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기저귀 갈다가 아기가 갑자기 응가를 해서 옷에 묻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분유 먹이다가 토해서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일상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빨래도 수시로 해야 하니까 빨리 마르는 운동복 차림이 최고였죠.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운동복에 슬리퍼 끌고 가게 되고,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갈 때는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내는 여보, 우리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좀 그렇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계산하는 직원이 대놓고 짜증을 내는 것도 몇 번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도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새 입주자들에게는 나름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유독 저희에게만 차갑게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택배 관련 문의를 하러 갔는데 직원이 저를 보더니 여기 입주민 맞으세요? 라고 의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업무를 봐주더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던데 말이에요. 아내가 어느 날 울상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오늘 아파트 현관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요즘 별 사람이 다 들어온다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이 우리를 두고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확실히 평소보다는 많이 허름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몇 달째 운동복만 입고 다니니까 정말 동네 아저씨, 아줌마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손주 돌보는 게 우선이니까요. 실제로 우리 손주는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밤에 자주 울었는데 저희가 정성껏 돌봐주니까 점점 안정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동네 카페에 갔다가 고등학교 동창인 칠섭이를 만난 거예요. 40년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야, 김칠섭? 하고 큰 소리로 불렀더니 처음에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저도 많이 늙었고 게다가 그날도 운동복 차림에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나간 상태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3학년 5반 이현석이야. 라고 다시 말하니까 그제야 정말 현석이야? 하면서 알아보더군요. 그런데 뭔가 표정이 어색했어요. 반갑기는 한데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칠섭이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고등학교 동창 녀석들이었어요. 다들 40년 만에 만나는 거였죠.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다들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묘하더라고요. 야, 너 여기서 뭐해? 칠섭이가 물어보더군요. 아, 손주 돌보러 내려왔어. 아들이 이 동네에 살거든. 라고 대답했더니 아, 그렇구나. 하면서 또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했더니 아,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라며 금세 자리를 뜨려고 하더군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해. 라고 했더니 그래. 하면서 어색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연락처도 주고받긴 했는데 뭔가 내키지 않아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전 같으면 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서 앉아. 맥주라도 한잔 하자. 이랬을 텐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그 뒤로도 동네에서 그 친구들을 몇 번 더 마주쳤어요. 마트에서도 만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만나고. 그런데 매번 반응이 비슷하더라고요. 인사는 하지만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고 대화도 어색하게 짧게 끝내려고 하고. 한 번은 마트에서 만났는데 제가 먼저 반갑게 인사했는데도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급하게 지나가더라고요. 장바구니에는 비싼 수입 맥주며 고급 치즈 같은 것들이 들어있던데 마치 저한테 보이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여보, 그 친구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네요. 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분명히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친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사실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제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할 일은 아니잖아요.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을 뿐인데 마치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특히 칠섭이의 태도가 가장 서운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절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보면 피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저도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초라해 보이나? 옛 친구들도 알아보기 싫어할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너무 볼품없어 보이나?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내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손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당신이 더 멋져 보여요.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솔직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가면 다른 손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타기를 꺼려하는 것 같고 혹시 제가 피해망상에 빠진 건가 싶기도 했지만 아내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제 착각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소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칠섭이와 또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같은 통로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안녕. 그 녀석이 어색하게 인사하더군요. 안녕. 장 보러 나왔구나. 제가 반갑게 대답했죠. 그런데 그 녀석이 제 장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손주 돌보느라 바빠. 너는? 나도 그냥 회사 일로 바쁘고. 이런 식으로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녀석이 갑자기 야, 요즘 일은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더군요. 일? 그냥 손주 돌보는 게 일이지 뭐. 라고 대답했더니 아, 그렇구나. 하면서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치 역시 그렇구나 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뒤로는 대화가 더 어색해졌어요. 그 녀석은 계속 시계를 보더니 아,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라고 하면서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화를 내더군요. 그 친구가 너무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대할 일이에요. 저도 솔직히 많이 서운했어요. 40년 친구 사이인데 이렇게 대한다는 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외출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만 있고 싶었어요. 아내도 비슷한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칠섭이 녀석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상태로 말이에요. 그네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났다. 문을 열자마자 그 녀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들어오라고 했죠. 집으로 들어온 뒤로도 녀석은 계속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를 반복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칠섭이 녀석 아들놈이 대학을 졸업하고 작년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워크숍에서 제 사진을 봤다는 겁니다. 칠섭이랑 마주쳤을 때 옆에 몇 번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그새 제 얼굴을 기억했나 보더군요. 칠섭이 아들이 놀라서 이 녀석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그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였어요. 자신이 무시하던 고등학교 동창이 바로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었던 거죠. 녀석은 계속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현서가, 내가 정말 못났다. 너를 그렇게 대한 게 너무 부끄러워.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사실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손주 돌보러 내려온 거라 회사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지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알려질 줄은 몰랐어요. 칠섭이 녀석이 계속 사과하더군요. 내가 너를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어. 정말 미안하다. 너는 여전히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나만 못난이였던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무시당했던 게 좀 억울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가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야, 괜찮다. 나도 차림새가 좀 그랬으니까 오해할 만했어. 라고 했더니 이 녀석이 아니야,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친구 사이의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내가 정말 속물이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칠섭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미안하다며 사과하더군요. 어떤 녀석은 야, 나 진짜 바보였다.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지?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속으로 뭔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마음이 상해서인지 친구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 오는 연락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와 이 상황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안 그래도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기 힘드셨을 텐데. 아버지, 어머니께 도움받는 입장이니 저희가 두 분 계신 곳으로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가서 도우미도 쓰고 아버지, 어머니는 중간중간 케어만 같이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두 분이 봐주시는 게 저희도 마음이 놓이지만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싹 녹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로 했어요. 비서를 시켜서 옷가지들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유모도 2명 불러서 같이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막상 사람을 부리니 여러모로 여유가 생기고 좋더라고요. 그 후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어요. 마트 직원들은 이제 정중하게 인사하고 사장님, 오늘도 손주 보러 오셨어요? 라고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제 돈과 호수를 기억하고 늘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까지 해주더군요. 이웃들도 먼저 반갑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손주랑 산책을 나가도 안녕하세요. 손주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아이고, 정말 훌륭하신 할아버지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다 걸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씁쓸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과 후의 태도가 너무 극명하게 달랐거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가 싶었어요. 특히 칠섭이와의 관계가 가장 복잡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녀석의 모습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물론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마트에서 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그 순간의 기분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에게 이런 심정을 털어놨더니 여보, 그래도 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 받아주세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아내 말이 맞긴 했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칠섭이 녀석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자기 상황도 안 좋아서 절 어떻게 도울 수도 없으니 피해 다녔다고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군요. 그 뒤로 동창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자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손주 돌보느라 바빠서 자주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가끔씩은 나가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나누고 했어요. 그런데 모임에 나가보니까 친구들의 처지가 다 달랐어요. 칠섭이 녀석은 그래도 중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민홍이는 사업 실패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벌써 정년퇴직한 녀석도 있더군요.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저를 처음 봤을 때 저 친구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둔 것도 어쩌면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고요. 정년퇴직했다는 녀석이 털어놓더라고요. 야, 사실 너를 처음 봤을 때 쟤도 실업자인가 보다 생각했어.
그래서 뭔가 동병상련의 느낌도 들고 그렇다고 같이 어울리자고 하기도 좀 그렇고 복잡한 심정이었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애들아,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런 일로 사이가 멀어질 이유는 없잖아. 나도 사실 요즘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어서 다른 건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 뒤로는 정말 예전처럼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죠. 늙어간다는 게 참 그러네요. 세상을 다 아는 것 같다가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 하나만 마음에 담고 있어도 서로에게 더 따뜻한 세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